자, 이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두고 국론 분열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그 전에 준비가 됐나요? 저희 지금 현장에 조금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 앞인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공화당 당원들로 추정되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광화문에서 다시 광화문 쪽에서 이 세종대로 쪽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청 방향으로 북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지금 행진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청운동 상황은 아직 이제 저희 화면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일단 지금 광화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도 아직도 비교적 집회 인원들이 도로를 차지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방향은 조금 아까 청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를 돌아와 볼까요? 지금은 이제 광화문 앞에 청와대까지 뒤에서 보이는데 이 시각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자, 이도훈 의원님. 네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부터 나왔던 일부에서는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질문 자체도 좀 왜곡됐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단 30%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청와대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그 질문하는 방식이 기존에 저희가 많이 이용해오던 리얼미터나 갤럽하고 달랐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리얼미터 갤럽은 이제 4개 척도로 잘했느냐, 아주 잘했느냐, 아니면 못했느냐, 아주 못했느냐 이런 식인데 이 조사의 특징은 그 가운데 잘 모르겠다가 들어있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2.4%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중앙일보 조사에서 한번 37.9%가 나온 적은 있는데 40% 밑으로 내려간 그 조사가 있었죠. 이거 두 번째인데 지금까지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가운데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로서는 좀 의미 있게 또는 굉장히 우려 깊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목으로 봤듯이 호남 빼고는 다 돌아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여론조사 수치로도. 자, 그런데요. 이 휴일마다 열리는 이 두 갈래의 거리 집회에 대해 여당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이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볼 필요는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대의제도의 위기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반복적으로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도 그랬고 얼마 몇 년 전에도 월가를 1%대 99%에서 월가를 점령한 기억도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주의, 거리 민주주의가 요즘 대세다라는 게 여당의 얘기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정치학 전문가들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광장민주주의가 오해라는 거고 한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광장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의회에서 있었던 토론을 광장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에서 하던 토론을 광장에서 시민들이 이제 찬반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그게 이제 광장민주주의라는 건데 지금의 광장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합리적인 토론이나 설득 이게 배제되고 그냥 본인들의 주장만 내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초동은 서초동에서 광화문은 광화문에서 각자의 얘기만 목소리만 내는 거고 상대에 대한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이들의 양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여의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의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도 대의민주주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의도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공통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이거는 광장민주주의를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직집민주주의의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그 얘기대로라고 하면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이거 계속돼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정치권은 뭐가 필요한 거죠?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에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권인데 그럼 정치권은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청와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여의도는 없는 건가요?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정대 국장 짧게요. 이게 일부에서는 지금 이 집회가 직접 민주주의로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걸 하면 그런데 왜 광화문 집회 얘기는 이렇게 덜 반영하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예. 사실 이제 집회가 두 가지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조국 부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국 장관이 이제 퇴진하고 거기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아라 하는 게 하나 목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즉,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표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하는 거예요. 정치권, 청와대 이런 데서.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장관에 임명하고 아직 그 결과를 사법 절차를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법 절차가 수사인지 아니면 재판까지인지 지금 대통령께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 보고 범죄에 갔다면 내가 그걸 아예 퇴진을 시키겠다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장관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한다면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이 안 하겠다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 하겠다고 하면 시민이 나서야 할 일이지만 이미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민이 나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는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제대로 돼 있는 과정에서는 국민은 그냥 대의자가 하도록 놔두는 거고 그러지 않을 경우만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지금 이 시간 현장도 한번 다녀와 봤고요. 이 관련해서 이 광장 정치가 정치 실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여당 대변인의 목소리까지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조국 장관 이슈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데 이렇게 시위도 나뉘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 장관을 감싸냐?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이 나라 검찰은 갈 때까지 갔다.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치해야 된다. 검찰개혁 절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돈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됐고 돈 받은 사람은 불구속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검찰은 국민을 이길 수 있다,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검찰개혁 요구하는 또 하나의 댓글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까? 이 싸움은 좌우, 광화문 서초동의 싸움이 아니라 공정과 비공정의 싸움이라는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댓글 마지막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댓글과 함께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오늘 이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한 명재건 판사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고요. 광화문 집회, 또 맞불 성격의 의도 집회 얘기 있고 오늘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얘기까지 실시간 검색어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쭉 얘기를 해봤어요. 조국 장관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